안녕하세요. 타로꿀비입니다. 오늘은 나를 몰래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일까?에 대한 솔로 연애운 타로 리딩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시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사람과 나의 전반적인 현재 상황과 그 후의 상황 흐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어떤 이미지에 끌려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애 성향과 대표적인 성격 및 직업, 외모 등 그 사람에 대한 힌트들을 많이 읽어볼 거예요. 덧붙여 추가 카드로 그 사람과의 관계와 나를 위한 조언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즐겨주시면서 좋은 기운만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피드백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럼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행복하고 달달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카드 선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눈이 조금이라도 더 가거나 기운이 크게 느껴지는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여러 카드가 끌린다면 해당 카드 리딩을 모두 보시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들으시면 됩니다. 그럼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만약 고르기가 어려우시다면 잠깐 정지 버튼을 눌러 충분히 고민 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정된 카드 그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카드 리딩마다 댓글에 타임스탬프를 적어두었으니 댓글 보시고 여러분들이 뽑으신 카드로 이동하셔서 리딩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림, 돼지 뽑으신 분들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돼지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나를 몰래 바라보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확실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오랫동안 여러분을 마음속에 품고 지내왔다고 해요. 원래 성격도 지고지순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성격인데 그동안 여러분에게 표현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 해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위치나 재력이나 능력 등이 없다고 생각되어 여러분 앞에 섣불리 나서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 카드가 거지의 키워드를 가진 카드인데 보시면 옆에 금아들이 있음에도 본인은 고개 숙여서 땅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신감도 없고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금아들처럼 충분히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있음에도 외부적인 상황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몰래 마음만으로 여러분을 좋아하고 표현은 일부러 안 했다고 보여요. 특히나 이분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렇게 여사제 카드 그리고 나인 오브 컵처럼 되게 똑똑하고 통찰력이 뛰어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보다 확실히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이루어 놓은 게 많아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도 보는데요. 어쩌면 여러분을 본인의 멘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연하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여러분과 이분이 상사와 후배, 선배와 후배 사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친구 사이라고 해도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많은 사람, 그래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을 이렇게 우러러 보거나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더더욱 용기를 못 냈던 것이 평소에는 여러분과 잘 지내다가도 용기를 내볼까 한번 선을 넘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딱 칼같이 철벽을 쳤다고 해요.
이 여사제 카드가 이성적이고 냉정한 사람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냉정함에 나는 여기까지만 다가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의도적으로 선을 그은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어쩌면 여러분은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은 편이 아니던가 아니면 솔로 기간이 오래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한 주변인들에게는 딱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탑 카드가 떠서 최근에 이분의 마음이 바뀌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걸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용기를 내보자고 다짐하신 것 같거든요. 아직 어떤 액션을 취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항상 올려보기만 했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 끝을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잘 되든 안 되든 본인만의 표현을 곧 하시리라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열매가 거의 익었어요. 이 열매들은 더 썩기 전에 수확을 해야 달콤한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설령 그 열매가 썩었다 하더라도 나무를 위해서 수확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이 골마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한 발짝 다가오실 것 같아 보여요. 여기 해바라기 사랑을 나타내는 바보 카드가 떴어요. 해바라기 사랑을 이제는 꽃 피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확실히 조만간 여러분에게 어필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관계라서 더 두렵기는 하지만 그런 두려움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에게 웃음을 주고자 정신적인 힐링을 주고자 노력하실 것 같아요. 이분 심성 자체가 좀 착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계산적인 모습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해요. 순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살짝 연애에 서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연애 스킬이 능수능란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건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썩 내키지 않는다고 해요. 이때쯤에는 나에게 매력 어필을 하는 것도 알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사실 너무 착하기만 하면 연애의 재미를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끌리는 유형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의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다가간다 해도 여러분이 바로 오케이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연애 상대에 대한 여러분만의 조건이 따로 있거든요. 옷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되고, 키는 얼마여야 하고, 외모는 무쌍이어야 하며, 사는 곳은 가까워야 하는, 이런 등등의 본인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만족하는 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조금만 내 눈 밖에 벗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면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식탁 위에 칼을 똑같은 너비로 올려두었죠. 칼같이 내 마음을 이만큼만 주겠다. 이만큼만 주겠다. 볼 수 있는 거고 이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여자를 보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되게 심드렁한 표정을 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일단은 지켜보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마음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조언에서도 사실 너의 선택이 달려있다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It's up to you. 너한테 달려있다. 너가 하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만 선택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카드에서 에이스 펜타클이 떴어요. 어쩌면 이런 심드렁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만의 매력을, 진가를 이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구리동전을 보시면 액자 안에 갇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앞에 유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지껏 잃어버린 줄 알았던 찾지 못할 것 같은 이 동전을 어느 순간 이 액자에 거의 간직해 왔던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이 동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사람의 진심을 제대로 바라보게 될 거라고 해요. 또한 액자 테두리에 열매와 꽃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보시면 각 계절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 계절이라는 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을이 왔다. 어느덧 정신을 차리고 보니 봄이 왔다. 이런 것처럼 계절의 변화에 스며든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기 전부터 마음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동전을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액자를 열어야 동전을 손에 쥘 수 있잖아요. 액자에서 꺼내지 않으면 그건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일 뿐 동전의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동전을 쓰고 싶다면 액자에서 꺼내야 한다. 액션을 취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분의 진가를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내 기준에 이 사람의 외부적인 조건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펜타클이 신뢰의 키워드를 가진 원소이기도 해서요. 이분은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적어도 여러분을 속썩이는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여기 이분의 연애 성향으로 고래가 나왔어요. 외모적으로도 좀 고래처럼 듬직하게 생기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연애를 하실 땐 정서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는 연애를 하고자 하세요. 성격 자체도 되게 침착하신 편이고요.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많이 겪고 오신 분들이라 내공이 좀 남다르고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되게 안정적이세요. 확실히 상황이 좋을 때는 자신감도 넘치시고 감정 표현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때는 사실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표현을 안 했지만 원래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상대의 기분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데 탁월하고 의사소통도 잘 이루어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나눈 대화들은 대부분 막힘없이 아주 잘 흘러갔을 거라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말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나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이 사람한테 점점 의지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특히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의 등대로서 가장 먼저 달려와 도움을 주신다고 하거든요. 여기 구조자의 카드도 같이 떴어요.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여러분을 구조해주는 사람인 거죠. 원래도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긴 한데 여러분한테는 더더욱 온 힘을 다해서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나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정신적으로 내가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로열 하트 카드가 나온 것 같고요. 나만 바라봐주고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특히나 카드에서 이렇게 대칭이 나오면 서로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제 눈에는 이 모습이 더 예뻐 보이는 게 지금은 여러분과의 눈높이가 사실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내려다 본다거나 이렇게 올려다 본다거나 이런 시선들만 있었는데 후에는 이렇게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 열쇠가 2개가 매달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열쇠를 뜻하는 게 매 순간순간들이 서로가 서로의 열쇠가 되어주는 해답을 쥐어주는 완벽한 파트너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긴 하지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이 무엇일지 한번 추가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느낌 가는 대로 즐겨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속마음을 더 이상 속이지 말고 제대로 바라보라고 하고요.
잘 보시면 이 광대랑 이 가면에 공통점이 좀 있어요. 바로 겉으로는 웃는다고 할 수 있지만 속마음을 숨긴다는 거죠. 이분을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겉으로만 웃어주는 건 이제 그만하고 솔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어떤 예의적으로 기본적인 웃음만 해줬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작은 하나도 이분한테는 되게 큰 걸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웃고 있거나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즐겁다고 느끼셨다면 그대로 한번 믿고 한 발짝 나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돼지 뽑으신 분들 좋은 인연 꼭 만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뼈다귀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몰래 바라보는 사람은 있다고 보여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거의 사람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거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언으로도 명상을 해라, 숨을 고르고 내면을 정화시켜라, 인내심을 좀 가져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내용의 카드가 나오기도 신기하긴 한데 확실히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게 좀 크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칼이 10개나 꽂혀 있어요. 이 칼이 나를 향한 내가 상처를 입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죽을 듯이 힘들었고 그 끝이 났다고 하고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죽은 사람의 다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나버렸는데 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은 연인이든 썸남이든 썸녀든 최근에 혹시 헤어지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과거의 연인과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 너무 커서 쉽게 내버리지 못한다고도 하고요. 혹은 실제로 현실이 너무 힘들거나 외부적인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유가 안 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일단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람은 최근에 여러분과 만남을 가졌다고도 보여요. 단 둘이라기보다는 친구의 친구 혹은 동료의 지인 등으로 자연스럽게 그룹 속에서 알게 된 사이일 것 같거든요. 연하의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연하가 아니더라도 되게 명랑하고 밝은 사람으로 보여요. 재미도 있는 사람이고 순수해요. 또 어른스럽다라기보다는 어린애 같은 면이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즐겁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진짜 어려서 이런 행동을 한다기보다는 똑똑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어린 행동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과 친해지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마술사 카드가 떴어요. 이 마술사는 상황을 만들 줄 아는 정말 똑똑한 사람을 나타내는데요. 이 두뇌 회전도 빠르고 한마디로 되게 능력자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연애에 있어서 이 마술사 카드는 연애 스킬이 능수능란하고 연애 경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말해요. 한마디로 이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본인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그걸 또 잘 알고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좀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로도 본다고 하는데 본인은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나가 있는 남동생들이 좀 더 세심한 면이 있잖아요. 약간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적용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으로 이 거미까지 나왔거든요. 거미는 일단 먹이를 잡기 위한 본인만의 집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집이라고 말하고 함정이라고 읽는 이 거미줄을 여러 군데 설치해 놓는데
이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알맞은 위치에 설치해 둔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이분 또한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설치를 해두시는 분이라고 봐요. 일부러 여러분과의 자연스러운 식사 자리를 만든다든지 우연히 길 가다가 마주친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나름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참을성이 있는 편은 아니라서 여러 장치들 중에 하나만 걸려라는 그런 심정으로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되게 머리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맥이 되게 넓으신 분으로 나와요. 보면 여기 여러 갈래의 거미줄들이 쳐져 있죠. 그리고 무지갯빛을 내고 있고요. 정말 이 사람은 다양한 매력의 소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센스도 좋으시고 특히나 언변이 좋으셔서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해요. 물론 이성들에게 인기도 많은 편이고요. 어느 정도 여유도 있으신 편이라서 자리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에 있으신 분 같아요. 되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분이라 아이디어를 내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직종에 있으실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뛰어난 이 언변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업 쪽, 마케팅 쪽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성격으로 이 갬블러 카드가 나왔거든요. 갬블러라는 거는 즉 도박꾼을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도박꾼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갬블러처럼 본인의 직감을 믿고 밀어붙이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인들은 다 의심하거나 반대할 만큼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이라도 본인만의 확실한 직감을 느꼈다면 이분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배당을 거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기업가, 정치 혹은 사회 분야에 일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거래를 하는 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연애에서도 이런 직감을 믿는 면이 되게 두드러진다고 보는데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을 보고 뭔가 끌리는 사람이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사람들과 우호적으로 지내는 모습, 일에 있어서 열정적인 모습 때문에 더 끌렸다고 보고요. 사랑에 의해 상처받은 여러분은 이렇게 여리다고도 보는데요. 뭔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서 보호심리가 작용되어 곁에 있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여러분도 이걸 보면 되게 창의적인 부분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술 쪽에 관련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패션이나 미술, 음악, 문학 이런 쪽에 혹시 일을 하신다든지 공부를 하시진 않을까 싶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쪽에 관심이 좀 더 높으신 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신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더 끌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서 일부러 이분은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여기 마술사가 컵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게 뭐 어떤 액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저 바라만 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결국 이 분은 여러분이 이 다리를 놓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접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의도적인 거죠. 참을성이 있는 편이 아닌데 이 정도면 대견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이후의 흐름에서도 여러분은 마음을 쉽게 못 연다고 해요. 메이저 카드가 처음부터 나왔죠.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얼마나 위태로워 보여요. 눈을 가리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위험한 상황이고 거기다 균형을 요하는 저울까지 이렇게 들고 내려오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사람과 관련하여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보이고 마음은 되게 복잡하다, 힘들다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연애 자체는 안 한다든지 과거 사람을 놓을까 말까라든지
새로 오는 사람을 받아들일까 말까라든지 이런 관점이라 보이고, 무엇보다 카드에서 눈을 가린다는 건요, 앞을 직면하기가 되게 두렵기도 하고 차마 앞을 보기가 힘들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은 이렇게 좀 많이 힘드신 상황이 조금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반쯤에 돼서야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간다고 해요. 이분이 다가오는 걸 이때쯤에는 눈치채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연다기보다는 그냥 간을 본다고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엔 믿을 만한 사람인 건지 살펴보는 기간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연애적으로는 휴식기를 가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파악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분도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밀당을 하신다고 보거든요. 왈츠를 추고 있는 이 남녀 두 쌍이 보이시죠? 왈츠 춤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가 두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스텝을 밟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여러분 곁에 이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만의 연애 스킬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본인이 막 달려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거미처럼 먹이가 스스로 내 앞에 오게끔 한 다음에 그때 거미줄에 달라붙으면 다가와서 거미줄로 칭칭 감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도 여러분이 자신에게 스스로 오게끔 마음이 열리게끔 만든다고 해요. 결국엔 여러분이 이 펜타클 여왕처럼 마음을 조금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여왕이 동전 한 개를 자신의 가슴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이 열린다, 틈이 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바로 연애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이때까지도 사실 여러분은 좀 수동적이라고 하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고민이 되고 또다시 상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또한 이 왠지 모르게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일 것 같은 그런 의심이 계속 간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도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은 양자택일의 카드가 나와서 이렇게 고민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라고 해요. 주변의 말에 흔들려서 이 사람의 진심을 놓치기보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분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이 사람의 진가를 보고 선택을 하라고 하거든요. 더 이상 고민을 해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고 하고요. 한쪽은 빨리 놓으라고 해요. 아마 그거는 과거가 되겠죠. 혹은 현실적인 부담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럼 뼈다귀 뽑으신 분들, 지금 받으신 상처 얼른 치유하셔서 소중한 인연 꼭 잡으시길 바라며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미니핀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헤어지셨을까요? 약간 여러분은 재회 리딩을 같이 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뜬 여사제 카드, 그리고 3 오브 소드, 또 2 오브 소드까지 나와서 최근에 이별을 하셨거나 인간관계 혹은 외부 상황에서 다툼이 있어서 상처와 스트레스가 되게 좀 높다라고 해요. 우선 제 직관으로 좀 보자면 최근에 연인과 이별을 하셨거나 썸남, 썸녀와 멀어지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이동수를 가진 6 오브 소드가 떴어요. 확실히 과거에 아팠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거기로부터 벗어났다, 도망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작은 돛담배가 이렇게 집을 등지고 떠나고 있죠. 이 카드에서 바라보는 시점은요, 집에서 바라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집이라는 게 편한 곳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바로 앞에 이 칼이 6개나 꽂혀 있어요. 그만큼 편한 공간이었긴 했으나 이제는 고통이 더 큰 곳이었다고 보여요. 즉 여러분이 과거의 그분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먼저 헤어지자고 하신 게 아닐까 싶거든요. 혹은 그 상대와 물리적으로 멀어져서 심적으로도 멀어졌을 수도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여러분을 몰래 바라보는 사람은 사실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을 가지지 않고 그냥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많다라고 보이거든요. 친구들과의 약속을 많이 잡는다든지 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가니까 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타인들과의 만남이 빈번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여기서 도망쳐 나오셨는데 연애 자체에도 큰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잊고 싶어서 일부러라도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 특히 이 여사제 카드가 이 철벽녀를 뜻하는 거라서요. 주변에 이성이 있다 한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지금은 좀 지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을 좀 추스리는 그런 단계라고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라기보다는 이성적인 부분이 더 크게 작용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또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달라지는 거는 조만간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또 생긴다고 해요. 과거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워하고 후회도 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은둔자 카드인데요. 그림만으로도 사실 느껴지시죠? 여자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바라보면서 외롭게 추억을 회상하고 있고 후회하고 있어요. 바깥은 이렇게 눈보라가 세차게 불어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오로지 불빛 하나만을 가지고 서랍 속에 간직해온 추억들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그 과거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 초반에 헤어진 직후에는 이분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거나 다른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생각이 더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사지처럼 여러분 할 일에만 집중할 뿐 이성이나 과거 사람에게 관심을 아예 안 주려고 하세요. 그거를 이분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실 거라고 나오고요. 이 두 여사제 카드를 보면 둘 다 눈을 내려다보고 있거든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겠다는 거고 오로지 내 할 일만 하겠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공부에 전념하신다든지 일에 전념하신다든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감정에 빠져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한편 이분은 그림상으로만 봐도 사실 여러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 카드 모두 불빛을 들고 오로지 한 곳만 바라본다고 해요. 근데 본인도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를 알고 있고 그게 쉽게 용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기에 가만히 있으시는 것 같거든요. 양심이 있으면 내가 다가갈 수는 없다 라는 거죠. 특히 이 칼을 든 소녀는요, 생각이 정말 어리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연하일 수도 있고요. 무튼 그러면서 말로 상처 주는 부분이 많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어서 어쩌면 여러분의 상처들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빚어진 게 아닐까 싶어요. 또한 이분이 좀 성급한 부분도 있어서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실수로 자꾸 내 주위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숙달되지 않은 소년이 마음만 앞서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마음만 주장만 내세웠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분은 확실히 여러분이 아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대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의 모습으로 뽑은 이 카드들인데, 3 오브 소드가 나왔죠. 개구리가 울고 있고 물고기들은 죽어 있어요. 비도 오고 확실히 슬퍼한다는 걸 이분도 알고는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혹시 너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을까?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이렇게까지 아프게 하는 사람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이랑 연락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기에는 저도 입이 좀 안 떨어지는데요. 사실 보면 한두 번 상처 준 게 아닌 걸로 보여서 선뜻 재회에 노력을 해보라는 말은 좀 안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이분 후회 막심하시는 건 맞는 게, 대표적인 성격으로도 은둔자 카드가 떴거든요. 되게 똑같은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좀 신기하긴 한데 속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좀 성격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싸울 기미가 보이면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도 전에 동굴로 숨어버린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연락이 갑자기 안 되는 그런 부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성격적으로 이 카드가 뜨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 터지는 성격이죠. 무슨 대화를 해야 풀던가 말던가 할 텐데 자기 혼자 이렇게 꽁하게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분이 기분이 좋을 때는 애교도 있고 애정 표현도 잘하신다고 해요. 조금 귀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외모도 이렇게 돌고래의 이미지처럼 좀 귀염상이지 않을까 싶고요. 성격은 확실히 발랄하다고 해요. 통통 튀는 부분 좀 있으시고, 근데 돌고래가 동물 중에서 지능도 높은 편이고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차리는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이분 또한 여러분의 어떤 달라진 기분, 분위기를 빠르게 알아채서 싸우기도 전에 이렇게 동굴로 들어가셨던 게 아닐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철벽을 좀 치기는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무의식적으로 고민은 하신다고 하거든요. 연락은 오려나, 연락을 해야 하나, 이렇게 이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접혀졌다고는 안 보여요. 그럴 만한 게 이분은 여러분에게 엔돌핀 같은 존재였다고 하거든요. 속성인 적도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쉽게 놔버리지는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더 아프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렇게 일단 보틀 메시지가 떠서 조만간 이분한테서 연락이 오거나 이분의 소식이 제3자를 통해서 들려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여러분에게 걔 너 아직 못 잊고 엄청 힘들어한대, 뭐 이런 느낌의 소식과 같은 그런 말들이 좀 들려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분이 잘 지내니 하면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라는 카드도 떴는데요. 이분과 재회를 바라시든 바라지 않으시든 일단 대화를 하게 되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짚고 가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분한테 답답했거나 물어나보자 하던 것들이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솔직한 속마음도 들어보면서 서로의 남아있는 마음을 정리한다든지 새로 시작한다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조언 카드로 뽑은 건데 이렇게 같은 카드가 뜨는 게 쉽진 않거든요. 확실히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외로워하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머리가 좀 복잡하고 터질 것 같다고 하거든요. 아마 이분한테 쌓인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답답한 거는 빠르게 털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은둔자 카드 저는 사실은
그냥 당분간은 연애를 좀 잠깐 쉬시고 머리를 식히시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외로운 카드기는 하는데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빛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또한 이 카드는 여러분에게 외로움과 혼자 있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라고 하는데요. 지금 느끼는 이 외로운 감정이 과거 사람 때문에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빈자리가 생겨서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느껴지는 건지 여러분의 내면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냥 빈자리가 생겨서 외로운 거라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고 하루 정도는 집에서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구들과의 연락도 잠깐 꺼둔 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비워내는 시간도 정리해보는 시간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미니핀 뽑으신 분들 여러분의 꽃길을 응원하면서 여기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비숑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을 몰래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명은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많으면 2명까지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한 명은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는 분이고, 한 명은 여러분이 더 마음에 들어 하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여러분은 현재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마음도 되게 적극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다라고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이 이분한테 좀 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훈훈하게 생기셨으면서 분위기 파악도 잘해서 이성들에게도 인기가 많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끼도 잘 부리시고 감성적이면서 로맨틱하고 말투도 되게 다정하게 말하시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외모와 성격이 모두 여러분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호감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호감은 표현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사실 이 컵 왕을 좀 부부의 세계에서 이태호로 보거든요. 감정적이기도 하면서 이성에 관심도 좀 있는 편이고 끼도 좀 잘 부리고 무엇보다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서 어장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과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좀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이게 어장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관심보다는 덜하다고 보여요. 시선을 보면 이분과 여러분의 시선이 그렇게 딱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오히려 이분을 봤으면 봤지 이분이 여러분만큼 바라보진 않는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 이분 말고 다른 이 한 분은요, 이 사람과 완전 반대라고 볼 수 있어요. 바보 카드로 떴죠. 연애에서 바보 카드가 뜨면 해바라기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만 바라보는 사람이고 어린 면이 좀 있긴 하지만 되게 순수하고 밝은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연애 기술은 좀 서툴긴 하지만 여러분에 대한 진심은 진짜라고 하거든요. 친근한 편이고 유머 감각도 좀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이 여러분은 이분을 바라보진 않고 이분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확실히 나쁜 남자, 나쁜 여자의 매력이 있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분은 일단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는 한다고 하거든요. 본인 나름대로 어필은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좌절된다고 해요. 패배감을 뜻하는 5 오브 소드 카드가 떴거든요.
보시면 고백을 하려고 준비한 이 꽃다발이 이 상대한테 가진 않고 결국 강가에 버려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이 이 커방, 이 사람한테 가 있는 걸 알고 포기하실 것 같아요. 패배감도 느끼고 그만큼 자존감도 좀 떨어져서 마음이 다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여러분의 스타일이 아닐 거라고 보여요. 확실히 너무 다른 두 명이고 매력이 여러분은 이분한테 확실히 끌린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안 끌리면 어쩔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특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은 이분이 이렇게 온다고 해도요. 이 완즈 여왕처럼 이분을 계속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여기 꽃다발이 널브러져 있죠. 여러분에게 오는 이 사람, 이 바보 카드에 이 사람이 다가온다 해도 여러분은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해요. 아까 카드에서 이 꽃다발이 이 꽃다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는 여러분은 이 커방, 이 사람한테 마음이 더 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 때문에 후에 다툼이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아니면 이분의 안 좋은 점, 숨겨진 점을 발견하게 된달까요? 그림만 봐도 사실 어떤 상황인지 예상이 가시죠?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싸우는 상황인데요. 말 그대로 이 커방이 어장이나 양다리를 하고 있었다면 그런 일을 알게 되어 좀 전쟁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혹은 그런 게 꼭 아니더라도 내가 모르고 있었던 이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정 떨어지게 되거나 좀 싸울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면, 단점이 점점 보이고 결국은 이 사람과는 끝이 날 것 같은데 어쨌든 뭔가 삼각관계가 나중에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과 이분, 그리고 이 바보 카드의 이분과 3자 대면해서 여러분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무튼 그래도 이분은 해바라기 마음이라서 이때까지는 마음을 좀 가지고는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언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이분과 다시 연결을 해달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떤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변인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사람과 만날 수 있게 도와달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오기 전에 아예 이분에 대한 정보, 커버왕에 대한 정보를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얻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사전 정보를 얻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주변 인물 중에 청소할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일명 가지치기 카드로 부르는데 인간관계를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소의 대상이 있다면 이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또 겸손하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해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또 내 시선이 다른 곳에 꽂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바보 카드 이쪽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저는 이분과는 결과가 끝이 난다 라고 바로 나와서 이분을 좀 중점을 두고 리딩을 좀 이어가 볼게요. 우선은 이 바보 카드 이분은 여러분을 되게 냉정하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감정을 본인에겐 잘 표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칼 같은 모습에 상처를 좀 입지 않았을까 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일에 있어서는 되게 능력자고 리더십도 있다고 봐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일단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성적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반대되는 점에 이끌리지 않았나 싶고 어쩌면 여러분보다 연하거나 사회생활 기간이 좀 여러분보다 적어서 여러분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지고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여러분 주위에 이성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 경쟁을 뚫고 다가가기에는 지레 겁을 먹었거나 이기기 어렵다는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자리들이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경쟁이라는 이 키워드의 카드라서 여러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많은 경쟁자들이 먼저 보인다고 해요.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패배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이분은 일단 연애 성향으로 되게 수용적인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연애적으로 을의 위치를 자처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건 대부분 다 맞춰주는 성향이에요. 나름 자신감도 있으시고 친절한 편이시면서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이 공작새가 바로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요. 특히 이 공작새는 통찰력도 되게 뛰어나요. 이 카드와 좀 통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이렇게 알아차리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작새가 사실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근데 공작새가 날개를 펼쳐야 그 화려함을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분의 진정한 매력을 제대로 바라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의 매력을 펼칠 때까지 기다려주면 어떨까 싶거든요. 무엇보다 이분은 본인만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독특하다고도 볼 수 있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옷을 좋아하시는데 대부분 댄디한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닌 본인만의 색채가 좀 가득 담긴 그런 패션, 그런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성이 남다르신 거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성격으로 개척자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제까지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본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분이라고 해요. 도전 정신이 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파헤치는 쪽에 종사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패션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 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창의성이 필요한 음악, 미술, 문학 쪽일 수도 있고요. 확실히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하신 분이라고 보여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을 위한 조언으로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양의 탈을 쓴 사자를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원래는 악마 카드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제대로 알아낼 필요가 있다고 해요. 저도 좀 소름 돋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여기 보시면 양의 탈을 쓴 이 사자의 모습이 보이시잖아요. 이 양들 속에서 본인도 좀 순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의도는 먹잇감을 노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커방이 이 카드와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의 어떤 진짜 의도를 한번 알아차리는 게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슬로잉 다운 카드가 떴는데 여기 보시면 거북이가 떠있죠.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라고 해요. 주변을 둘러보고 급하게 갈 필요 없이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하는 길을 확인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면 발견하지 못하는 걸 천천히 갈 땐 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느긋하게 갈 필요는 있다라고 해요. 진심으로 나를 위해주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체크 또 체크 하시면서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숑 뽑으신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를 몰래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 누구일까에 대한 솔로 연애운 타로 살펴보았고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가볍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타로 리딩을 들으시면서 힐링이 되셨거나 답답했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피드백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더 알차고 속 시원한 타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또 찾아뵐게요. 타로꿀비였습니다. 안녕.